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안정권으로 여겨지는 번호가 한 20번대까지가 이제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가 되자마자 여러 가지 지금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 한송교 의원과 공병호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두 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두 분 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분들이고,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결코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왜 이 사람을 뽑았는가에 대한 얘기도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인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누구를 뽑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통합당과의 이런 식으로 갈등 구조가 나타나는 것은 이거는 결코 옳은 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를 뽑았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발자취에 맞춰가지고 공천을 했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일단 명단이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40번대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안정권은 한 20번 정도까지로 지금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분들도 몇 분 계시죠. 발표가 나자마자 황 대표는 분노를 했다라고 하면서 격양된 이런 이제 반응을 보였습니다. 거부했다라고까지도 나와 있죠. 자, 바로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비례대표 명단에 통합당이 영입한 인사들이 순번 20번 밖으로 밀려나 있다라는 거죠. 20번 밖이라고 한다면은 될 가능성이 거의 이제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황 대표를 중심으로 영입한 통합당 인재는 자매 정당인 한국당에서 비례대표로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20번 밖으로 밀리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황 대표가 이제 화가 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저 상황을 보고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글쎄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간단한 것이에요. 미래 지금 한국당 자체의 정체성이 뭐냐? 간단한 거 아니냐? 미래통합당을 지금 이제 뒷받침해주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애당초에 미래한국당 아니냐? 그러면 적어도 미래통합당에서 영입을 한 인재들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는 당연히 좀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갖다가 자신의 어떤 뭐 공천의 소신, 공천의 어떤 철학, 그거를 앞세워 가지고 이 관계를 흐트리는 것 자체는 이 국민에 대한 지금 이거는 모독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대부분의 지금 분들이 미래 지금 한국당에 대해서 바라보는 인식은 뭡니까? 간단한 것이에요. 통합당을 위해 가지고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달라라고 해서 미래한국당에 대해서도 지지를 하고,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표를 지금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지금 통합당과 뭔가 갈등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 우리의 소신은 정당하고 우리의 소신은 정의롭다, 그 문제는 차후로 놔두더라도 갈등 구조를 갖는 것 자체가 애당초에 잘못됐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어제 한성교 대표와의 인터뷰도 마찬가지로 공개가 됐는데요. 이런 비유를 했나 봅니다. 통합당은 도요타, 한국당은 렉서스, 뭐 이런 비유를 하셨다 했는데, 글쎄요, 참으로 저런 비유가 지금 맞는 상황인지 저는 굉장히 조금 의문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그 인터뷰의 내용을 조금 보시게 되면은 황 대표와의 관계가 조금 이제 서먹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보여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안 대표와의 통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안 대표가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교감하면서 추진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같은 경우는 사전에 얘기가 없었다,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황 대표와 갈등 구조를 갖는 거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가, 이 지금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공천은 내가 책임지고 했다. 공천 문제를 두고 황 대표와 만나지도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저는 저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천 과정이 있어가지고 미래한국당의 공천 과정이 얼마나 건설적이었고 얼마나 공정했고 그 누가 관심 있냐 이거죠. 물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언제? 지금 시국이 아닐 때, 지금 우리가 무슨 뭐 천하태평한 시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과반 이상을 받는다라는 것이 막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더 착한 사람이냐, 누가 더 정의로운 사람이냐, 그것들을 우리가 최선을 생각하면서 지금 판을 짤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명 한 명이 지금 아쉬운 상태이고 조금이라도 분열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하시는 것들을 제가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우리가
우리가 지금 통합당이랑 갈등 구조가 있건 말건 그게 무슨 상관이냐. 통합당 니네가 우리한테 뭐라고 한다라는 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는 우리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공천 자체를 공정하고 잘 했다. 정의롭게 했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 모양을 보면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분들이 지금 한 대표도 마찬가지고 공병호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분들이 지금 공천을 짜는 것 자체가 태평성대가 지금 왔다라고 생각하고 공천을 짜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공병호 박사님도 자신의 유튜브에다가 이런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미래통합당 반발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올리셨는데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국에 대한 인식에는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래에 대한 전망에도 비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안에 대한 해결책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제 일화를 소개를 하세요. 이번에 공천 결과가 발표되고 난 뒤에 카톡 하나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카톡의 내용이 뭐냐? 이 지금 문통과 온몸을 던져가지고 투쟁한 사람들은 없고 무임승차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지금 이제 공천에 거기 올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 그런 생각 자체가 논공행상적인 차원에서 비례대표를 생각하고 계신 거다라고 비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철저하게 미래를 생각하는 비례대표 공천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공병호 박사님의 저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분이 애당초에 저 역할을 맡으셨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이제 저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애당초에 문제였다. 그냥 그 영상을 찍으시고 어떤 계몽적인 역할을 하시는 사상가로서 남으셨어야 되는데 현실 정치에 지금 잘못 들어가가지고 지금 저런 식의 공천 결과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냐면 말씀하시는 게 잘못된 게 없어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른 것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공정하게 했다. 뭐가 잘못된 거겠습니까? 그러나 현실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막 고고하게 우리만의 어떤 사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어가지고 정치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어떤 자유를 조금 희생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당을 위해서. 그게 기본적으로 정치의 가장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이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성질을 동시에 띄워야 되는 것이 현실 정치의 핵심인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지금 미래통합당과의 갈등 구조를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 가지고 뭔가 잘못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병호 박사님은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미래통합당이랑 갈등 구조가 있건 없건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지금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했다. 이게 무슨 문제냐? 계속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통을 향해 가지고 진짜 현실적으로 싸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배제가 돼버리고 무임승차한 사람들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공 박사님이 뭐라고 지금 비판합니까? 그런 식의 인식 구조가 농공행상적이다라고 지금 비판하셨어요. 농공행상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당을 위해 가지고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웠는지 그 공로에 따라 가지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야죠. 왜? 그게 있어야지 당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문통을 향해 가지고 앞서 나와 가지고 최전방에서 싸우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당이 그거를 버려버린다라고 하면은 누가 앞으로 도대체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누가 앞으로 당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농공행상적이다라고 비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비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실 정치에 있어서는 농공행상적인 그런 입장이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 입장을 공 박사님이 잘 고려를 못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자매정당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라는 비판에 대해 가지고 미래통합당 인재영이 후보 대부분을 비례대표 후보군에 포함시키기를 원하였다면은 애당초에 공 박사님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인선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저 얘기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애당초에 안 맡으셨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당초에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대부분의 지금 국민들이 미래한국당에게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포인트는 뭡니까? 자매 정당으로서 미래통합당을 잘 보호해주고 잘 지원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미래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 국민들의 인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 박사님. 그거에 대해서 고려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지금 그 지지를 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셨다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그게 안 맞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안 맡으셨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나를 임명을 하면 안 됐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언론에 발표되고 난 이후에서야 황 대표가 비례대표 순위를 보고받은 것이 정상적인 일이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과거에는 비례대표 모두를 정해놓고 공모 과정은 형식적으로 진행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태평성대라고 한다면 누가 지금 저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태평성대라 가지고 막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좋게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누가 지금 저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섭섭함의 차원이 아닙니다, 공 박사님.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어떤 감정적인 차원의 섭섭함이 아닌 것이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번 총선을 지고 나면은 앞이 없을 수도 있다. 미래가 정말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함에서부터 오는 절박함인 것이지 이거는 어떤 그 감정적인 그냥 섭섭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정치라는 게 뭡니까? 꽃밭 속에서 꽃을 따는 겁니까? 최상만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정의롭게 했기 때문에 절차와 그걸 공정하게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게 지금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똥통 속에서 꽃을 키워내는 것,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꽃밭이 아니다, 지금 현재. 정말로 이번 총선 지고 나면은 아예 그냥 밭 자체가 다 그냥 온통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 속에서 최상의 결과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미래한국당이라고 한다면 통합당과의 그런 조율을 통해 가지고 잘 이 총선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거기에 최우선적인 가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상가로서의 어떤 그 가치를 우선시한 그 결과라는 것이죠.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기적인 공천 결과였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당을 위해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라는 그 정신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사상가로서의 어떤 사상적인 자유를 더 먼저 한 그런 결과다. 이기적인 공천 결과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가 조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참 이번에는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